내 차 망가지고 내 몸 망가지고 거기다가 수천만 원까지 더 내놓으라고 돈이 청구가 된다면은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동계 막바지에다가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세팅해오던 제 M2와 미아타를 급하게 타느라 그동안 진행을 못했던 썬더볼트의 서킷 가이드 오랜만에 시작을 해봅니다. 이게 차 타는 것도 바빴지만 조회수가 좀 빵빵빵 나왔으면은 쭉쭉쭉 했을 텐데 오늘은 좀 자극적인 소재를 준비해봤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명같이 언젠가는 벌어지는 일, 바로 서킷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86을 타다가 사고가 난 것 때문이었고, 부끄럽게도 트랙 위에서 3건의 사건 사고를 저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 부끄러운 영상들이랑 같이 서킷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서킷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우리가 차량을 운용을 할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작게는 한 1톤, 경차 같은 게 1톤, 무겁기로는 우리가 일반 면으로 몰 수 있는 거, 1종으로 몰 수 있는 게 몇 톤이 나간 트럭까지 몰 수 있죠. 일반적인 면허로도 이렇게 1톤에서 수톤이 나간 쇳덩이를 몰면서 개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용할 때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내 실수든 내 실수가 아니든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서킷, 트랙에서의 사고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직접 목격할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킷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4-5대씩 차가 실려 나오기도 해요. 박살이 나가지고. 이 공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속도로 차를 몰아붙여야 되는 특성상 사고가 날 확률이 공도에 비해서 수십, 수백 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결국 사고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율과 확률로 사고가 난다면은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킷에서의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서킷 주행을 하기 전에 꼭 작성해야 되는 서약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본인에게 있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라이버로서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킷에서의 사고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진짜로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이 영상 오랜만에 또 보네요. 제가 처음 겪었던 사고는 이제 1, 2, 3번 코너에서 진입을 하다가 딱 리버스 스핀을 해가지고 서킷 버지에 빠진 거였어요. 서킷 버지가 뭐냐면요, 이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트랙 말고 그 이외에 있는 여유 공간들을 버지라고 부릅니다. 차가 빠른 속도로 펜스나 가드레일에 직행하지 않게 속도를 줄이라고 있는 안전 마진을 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줄일 수 있게 모래밭이나 자갈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은 차가 자력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흔히들 감자를 캐러 간다고 말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에 나 혼자서 못 빠져나오니까 군안차가 와가지고 빼내주는 수밖에 없죠. 이때 2가지의 방법으로 돈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가 갈리는데, 바로 이 견인고리 또는 토우 스트랩의 장착 유무입니다. 서킷 다니는 차들 보면은 범퍼에 뭔가 나와가지고 낼름낼름낼름 하는 게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을 걸어가지고 끌 수 있게 해주는 견인고리, 토우 스트랩인데요. 이게 달려있고 단순히 차량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다 하면은 SUV 군안차가 와가지고 그냥 끌어내주면은 끝이에요. 하지만 견인고리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때부터 좀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지게차가 출동해야 되고, 지게차로 차를 이렇게 쭉 띄어서 옮기면은
분한 청구서가 딱 날아오게 돼요. SUV 분한차로 빼주는 거는 공짜지만 지게차가 출동하면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서킷에서는 뭐 큰 사고가 아니어도 이렇게 감자밭에 저처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스핀하고 난 후에 단순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래서 생각나실 때 서킷 주행을 좀 열심히 하실 거라면은 견인골이나 토어 스트랩을 꼭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금의 썬더볼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썬더볼트를 만든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부끄러운 영상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4년 전에 인제 8번 코너에서 제가 겪은 사고입니다. 저 본인의 사고 사례로 소개하는 게 가장 깔끔하니까 좀 부끄럽지만 다시 이 영상을 가져와서 넣어봤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탔던 86이랑 선행 차량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가는 차량이 쿨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당연히 쿨링 차량이니까 아웃으로 비켜주겠지라고 그냥 제 뇌피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8번 코너에 인을 진입하니까 앞에 차는 그냥 정상 주행이었고 그 차도 인으로 진입해서 빵. 네, 뭐 이런 차량 대 차량 사고도 서킷에서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역시나 보험은 적용이 될 리가 없고 사고로 인한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다고 아까 말했듯이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공도사고처럼 보험사 불러다가 뭐 과실비율 10대 0, 2대 8, 5대 5 이런 거 따지는 거 없이 본인의 차량은 본인이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저와 상대방 차주분 또한 이때 이후에 서킷 관제실에 불려가서 CCTV를 보면서 그 관제실 진행 요원들께 이 전후 사정, 이게 상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냥 훈훈하게 서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훈훈하게 악수하고 잘 끝냈어요. 그렇게 사고 수리를 각자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수리해서 탈만했고요. 그 뭐 상대방 분도 그냥 범퍼 우그러진 정도로 끝나서 다행히. 근데 만약에 차가 크게 파손됐다면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겠죠. 이게 뭐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이 비싼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수억 원 하는 차량도 있는데 이런 게 사고 한 방에 수억 원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서킷 주행입니다. 어차피 내 차량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는 감내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킷 기물 파손. 공도에서 사고가 나도 뭐 가로등이나 가로수 아니면 도로가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을 한다면은 그것도 당연히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서킷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겪은 사고들은 그나마 운이 좋게 서킷의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지만 운이 진짜로 나쁜 경우라면은 서킷 베리어, 가드레일을 박아서 파손시켰다면은 아니면 그 외에 뭐 포스트나 이런저런 기물들이 있죠. 이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진짜 비싼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철판 덩어리가 아니라 레이싱에서의 안전을 고려한 물건인 만큼 이게 판때기 한 판당 수백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꿍 받고 말면은 그거 한 판 물어주고 끝이지만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밀고 가면은 이야, 이거 여러 판 나가면은, 거기다가 오일 유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고로 인한 오일 유출, 그 자리에 멈춰서 쏟는 거야 그나마 낫지만 누유가 되는 줄 모르고 서킷에 쫙 오일을 뿌리면서 한 바퀴를 주행했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요. 일단 오일 제거제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그리고 오일을 제거하는 동안 그 멈춰섰던 손실 비용까지도 청구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킷에서 기물 파손으로 이용자에게 청구된 금액 제일 많이 나온 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차 망가지고 내 몸 망가지고 거기다가 수천만 원까지 더 내놓으라고 돈이 청구가 된다면은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억 단위까지 재산 손실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도 다치고 차도 날리고 남의 기물 물어주는 것도 서러운데 서킷에서 사고가 나면은 발생하게 되는 진짜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킷 사고가 나면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들이 나서가지고 인민재판을 벌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건 당사자들이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주행 중인 다른 사람이 앞에 상황을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서킷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주 난리를 피더라고요. 뭐 반면교사의 사례로 당사자가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전문 드라이버가 이건 위험하고 이건 잘 탄 주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사례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관련도 없고 당사자끼리 심지어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나서가지고 쌍욕과 악플을 박는 무지성 쓰레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에서 눈 깜짝할 새 수십 미터를 이동하는 그런 속도에서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 최선의 선택을 항상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국내외 서킷 사고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와, 바본가? 저걸 저렇게 박아? 이게 아니고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왜 저렇게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었어요.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안타까운 사고다.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채널에서 올라온 사고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스포츠 드라이빙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어요. 인제나 영암 서킷의 라이센스 1년에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달린 댓글 숫자를 보면서 야, 서킷에 가지 않고도 해밀턴이 된 은둔 고수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구나. 진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포뮬러1 드라이버도 혼자 주행하다가 어이없는 실수로 펜스 직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서킷 주행이고 그런 게 스포츠 드라이빙인데 본인들도 그런 상황에서 완벽한 대처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댓글을 보고 나니까 제가 아직도 운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사고 한 번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서킷 주행입니다.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각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서약을 했지만 이걸 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실수로 사고를 내고 피해를 끼칠까봐 아직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섭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항상 만약의 상황에 생각하고 항상 만약의 상황을 염두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서킷 주행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킷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서킷 나와가지고 공도에서 사고 났다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보험 사기라 가지고 빨간 줄 그어집니다. 그 보험사들 진짜 귀신같이 다 알아차려요. 그 절대 혹여나 시도할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썬더볼트의 서킷 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약간 거시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서킷 주행, 레이싱, 스포츠 드라이빙 영상들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